자, 여기는 시작되네요. 여기는 항상 뭔가 이해가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죠. 한번 들어봤더니 됐어요. 뭘 유지해야 되냐? 자꾸 요 틀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 자료 보면 제가 쭉 빵꾸 틀어놨으니까 한번 빵꾸 채워도 되고, 빵꾸 채우지 않고 딱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요. 공영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거고, 항상 어떤 방식, 6글자, 티귿, 토지 취득 방식으로 나눕니다. 토지를 전부 매수한다, 매수 방식. 돈이 많이 드니까 토지를 교환하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이 둘을 합친 혼합 방식이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민간개발은 이 민간이라고 적어져 있지만 항상 이 민간은 누구를 의미한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하는 개발은 첫 번째 토지 소유자 혼자 다 합니다. 자체 개발. 그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남과 함께 합니다. 이게 지주공동사업. 근데 이 지주공동사업에는 항상 이런 걸 봐야 돼요. 공사비네 누구랑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건설업자를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물건으로 지급합니다. 대물 변제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합니다. 분양금 지급형. 그리고 사업 위탁, 사업을 부탁하는 방식이네. 그러니까 개발업자에게 사업 전부를 부탁합니다. 그럼 항상 어떤 문제? 위탁 어떤 문제?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 그리고 최근에는 토지만 있다고 해서 개발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할 때가 있죠. 이게 토지개발 신탁. 근데 신탁은 항상 믿고 부탁하니까 믿음의 증표를 준다. 소유권이죠. 그리고 자금은 누가 조달한다. 신탁회사. 돈이 부족해서 신탁 상품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법인간 컨소시엄도 있고, 여기에 제가 일부러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자, 책 보지 말고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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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글자. 땡땡 투자자 모집형 아니야. 땡땡 땡땡 땡땡. 그렇죠. 등가 교환 방식. 기여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자사업은 항상 약자로, 자, 크게 도로, 터널 등의 기반 시설. 그건 뭐예요? BTO. 건물, 기숙사, 도서관. 건물, 기숙사, 도서관, BTL. 리스, 임대차. 이렇게. 자, 이번에는 관리 들어갑니다. 관리. 자, 부동산 관리론을 딱 들어가 봤더니 얘는 천인공날 얘가 뭐부터 암기야? 시작부터 암기야. 시작부터. 얘는 시작부터. 그리고 몇 가지입니까? 9가지야. 9가지. 9가지. 그런데 이 9가지를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 그러면 요 2가지는 연계되어 있어요. 요 2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놈은 그냥 따로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을 따로 보면 보자고요. 관리의 방식. 관리의 방식 중에 첫 번째 자가관리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고, 위탁관리는 전문 업체에게 위탁 맡기는 거고, 위탁관리고, 그리고 자가와 위탁을 혼합하는 게 혼합관리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요건 따로 암기하는 거야. 따로. 자, 그런데 요 2가지 연계가 필요해요. 자,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관리. 그게 바로 시설물을 유지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요게 우리 상식의 관리예요. 야, 관리가 뭐니? 그러면 관리소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요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요 시설 관리, 요걸 시설 관리라고 하는데 이 시설 관리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 관리의 다른 표현이 기술적 측면의 관리 이렇게 불러요. 기술적 측면의 관리. 이게 세트면이에요. 내가 아는 상식의 관리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시설 관리. 이런 걸 우리가 기술적 관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 관리가 대단히 이제 전문 영역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에게 뭘 요구하느냐. 시설이라는 기술적인 측면만을 관리하지 말고 경제나 법률 등 다양한 것들을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뭔가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해요. 이게 복합관리예요. 원래는 이게 종합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쉬운데 우리 시험에는 복합이라고 나와서 제가 복합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중개사 시험 3교시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3교시 딱 끝나면 종이 울려요. 띠리링 이렇게 우리 자명종 시계 같은 거. 그러면 아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게 강의실 그 시험장 문을 딱 열고 딱 한 발 디디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오늘 무슨 과목 몇 과목을 봤지 이것도 생각이 안 나. 시험지만 들고 가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는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을 열면 내가 누구니까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전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오만 잡다한 걸 다 물어봐요. 법적인 분쟁도 나한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적인 것도 물어보고 막 세금에 대한 거 물어보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문인의 타이틀의 숙명이에요, 숙명. 뭔가 요구하는 게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가 최근에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 되면서 단순히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기술적인 측면 말고 전문인에게 뭘 요구하냐? 야, 경제나 법률적인 것도 함께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종합관리예요. 이게 복합관리고. 자, 그래서 탄생한 게 뭡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임대차 관리. 임대차 관리부터가 종합관리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딱 와요. 그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게 법률관리죠. 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임대료를 징수하고 관리비를 지출하고 경제적 측면이고, 그리고 여전히 임대차에 필요한 시설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하고, 여기서부터가 종합관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영역이 확장됐습니까? 자산관리. 자산관리는 쉽게 말하면 당신의 자산을 맡겨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산을 불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산관리예요.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은 뭐가 잘 나옵니까?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는데 웬만하면 틀려갖고 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쪽이요, 이쪽. 이게 무슨 뜻이니? 그러면 이렇게 봐요. 종합관리 또는 복합관리는 크게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의 관리인데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 임대차 계약 이렇게 줘요. 이게 지금 관리의 하나의 내용이에요.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얘가 셋 중에 어디 측면에 해당하는 관리냐 물어봐요. 짝대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계약이니까. 그렇죠. 이런 건 안 틀려.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건 안 틀리는데 항상 틀려갖고는 4종 세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4종 세트. 그거 이제 저랑 하나씩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디서 틀려갖고 옵니까? 그러면 자, 연호 인력관리. 자, 인력관리의 다른 표현이 인사관리, 노무관리인데 암기를 어떻게 하냐? 인사, 비, 노무, 비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인력관리가 나와요. 인력관리. 그럼 항상 인사, 인사, 비, 노무, 비. 항상 인력관리에는 비용이 수반된단 말이야. 이거 난리 났네. 그러니까 항상 인력관리가 나오면 인사비, 노무비. 아,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경제적 측면의 관리.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개요. 지금 기술적인 측면으로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첫 번째 토지에 요거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경계 측량. 그럼 얘는 쉽게 암기가 돼요. 측량 나오면 측량 뭐겠어요? 측량 법률이겠어요? 측량 경제겠어요? 측량 기술이겠어요? 그렇죠. 측량 기술이구나. 기술적 측면이에요. 경계 측량,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를 측량한다. 측량 기술, 기술적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생, 보안, 보전. 위생, 보안, 특히 위생이 잘 나와요. 위생, 보안. 자, 위생 관리, 보안 관리 나오면 항상 뒤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요놈이 생략되어 있어요. 시설. 위생 관리는 위생 시설 관리예요. 보안 관리는 보안 시설 관리고, 보전 관리는 보전 시설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뒤에는 시설이 생략되어 있고, 시설 관리를 우리는 무슨 측면이라고 불러요?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술적 관리라고 한다, 이런 말이게. 예. 다시 인력 관리 나오면 인사비, 노무비, 경제. 자, 토지의 경계 측량 나오면 측량 기술, 기술적 측면. 그 다음 위생관리, 보안관리 나오면 위생, 시설, 보안, 시설. 시설이니까 기술적 측면의 관리. 자, 그리고 이게 최근에 2번이나 나왔어요. 딱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자, 우리가 부지의 개선은 잘 모르더라도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요. 농지의 개선. 농지의 개선이 뭔가요? 그러면 농지가 그죠, 비옥도를 좀 올리려면 농지가 좀 갈아엎어서 공기도 좀 들어가게 하고, 뭐 비료도 좀 치고 퇴비도 좀 넣고, 이런 게 농지의 개선이에요. 농지의 개선. 근데 이 농지의 개선은 시골에서 하는 거고, 자, 도시지역에서 이제 부지의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 자, 부지, 이거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부지는 4글자를 줄인 거죠. 힌트, 비읍, 디귿, 티읕, 찌읒. 요걸 줄여서 부지라고 부르잖아요. 비읍, 디귿, 티귿, 지읒.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부대토지? 부대토지가 뭡니까? 부대토지가 그런 거 또 없어. 무슨 토지야 이게? 바닥토지. 바닥토지. 뭔가의 바닥으로 쓰이고 있으면 한자가 부지, 바닥토지가 부지죠, 부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이 토지가 뭔가의 바닥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 부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의 바닥토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출제 포인트가 뭐냐? 토지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아, 이제 이 토지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됩니까? 정지 작업하고 배수, 시설 이런 거 설치하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포장, 시설 깔고, 요런 게 우리가 부지의 개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골의 농지의 개선이라 그러면 농지를 갈아엎고 뭔가 비료를 치고 요런 게 농지의 개선이고, 도시지역에서 부지의 개선은 자, 건물이 들어오면 사람이 활동하니까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지 작업하고 배수시설 설치하고 포장시설 설치하고, 요런 걸 우리가 부지의 개선 작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봤더니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시설. 토지에 사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설이니까 뭐가 와야 돼요? 기술, 이렇게 가야죠. 기술. 기술. 이게 부지의 개선 나오면 기술적 측면. 딱 틀리기 쉽다, 이런 거 이게. 자, 다시. 자, 복합관리는 일단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그런데 항상 이 4가지가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해 보자고요.
토지의 경계를 측량합니다. 그러면 측량 기술. 그 다음에 위생 보안 관리 나오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위생 시설 보안 시설 보전 시설의 관리군요. 기술이에요. 기술. 그리고 부지의 개선. 부지의 개선은 도시지역에서 부지의 개선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수 시설 포장 시설 이런 걸 까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전부 다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술적 측면이에요. 그 인력관리 나오면 인사 땡 인사비 노무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됐다. 일단 한 바닥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기출이네요. 한번 볼까요?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109페이지 오른쪽. 자, 부동산 관리의 복합적인 측면.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시험은 위생 관리가 제일 많이 나와. 위생. 나오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위생, 시설. 그러니까 뒤쪽에 기술적 관리. 그 다음에 3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딱 뭐만 톡 떼야 돼. 부지의 개선. 부지의 개선. 부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기술. 그리고 토지의 경계를 측량합니다. 그러면 측량 기술. 이렇게. 4번 인력관리, 인사, 노무관리가 나오면 인사비, 노무비, 경제. 그 다음에 자 5번 권리, 임대차, 계약 나오면 법률적 관리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제 요리 가야죠. 요리. 관리의 목적, 시설 관리, 임대차 관리, 자산 관리. 자, 그럼 시설 관리 보자. 시설 관리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리의 목적. 그럼 시설 관리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가 목적이겠죠. 시설물의 유지 보수. 이런 건 틀리지 않는데 이제 요거야. 시설 관리는 닉네임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닉네임이 두 가지가. 시설 관리는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니까 기술적 관리. 그리고 이 시설 관리는 항상 소극적인 관리라고 그래요. 소극적인 관리.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요구. 어떤 요구냐 그러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에서 뭔가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화장실 갔더니 수도꼭지가 안 돌아가.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들죠. 소장님한테. 소장님 제 방에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설관리는. 자, 시설관리는 관리소장님이 매일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도꼭지가 잘 나오냐 형광등이 잘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적 거주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요구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도 제가 잔소리 하기 전에 오늘 딱 암기했으니까 암기한 거 읽기 전에 숙제하면서 암기해야지 스스로 딱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렇게 빵꾸 채우면 적극적. 근데 한 달 내에 숙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 왜 이렇게 깨끗해요? 못했어. 오늘까지 해갖고 와요. 그래서 잔소리 듣고 유튜브 보면서 숙제를 하면 이게 소극적 공부. 소극적 공부. 그러니까 항상 관리 중에 시설 관리는 누군가의 요구로 항상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극적.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관리는 임대차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이 정도면 됐고. 그 자산 관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자산 관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 관리를 읽기 전에 자산 관리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자산을 맡겨주라. 당신의 자산을 맡겨주라. 그럼 뭐 해주겠다는 거야? 자산을 불려주겠다. 이런 게 자산관리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부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해놨죠? 즉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광고에 자산관리라는 광고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투자회사, 무슨 금융회사, 뭐 삼성금융, 그 다음에 뭐 KB은행, KB금융투자, 이런 금융이나 금융투자회사가 TV 광고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무 그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떡잎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나와서 쌀떼기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쑥 뿌려. 이렇게 물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얘가 막 쑥쑥 자라. 막 이렇게 쑥쑥 자라가지고 여기 막 열매가 이렇게 하나씩 열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와요? 직원이 우리 금융투자에 자산을 맡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큰 나무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산관리란 말이에요. 이런 광고 본 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요게 자산관리인데 이 자산관리는 어디서 하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요거 누구 직원이라 했어요? 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 투자나 금융회사에서 설명하는 광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관리, 전문 관리회사가 지금 뭘 하겠다고 지금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업체가 자산관리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관리 영역을 넓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전문업체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부동산 관리의 전문가이니까 야, 부동산을 맡겨.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당신의 부동산을 2개를 3개, 3개를 4개 이렇게 불려주겠다. 이게 자산관리예요. 관리업체. 요거랑 똑같죠? 자,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당신의 자산을 불려주겠습니다 해서 맡겼더니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떡잎도 이렇게 반쪽 대볼 때가 많다 이런 말이게. 예? 여기 금융투자. 자,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자산관리의 유형이 나와요. 이 유형들이 뭐냐 그러면 가치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부동산의 재투자, 재개발, 리모델링. 대표적인 가치 증진의 방법이에요, 이거. 그 다음 또 여기 뭐 있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 진짜 웃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 관리업체에게 부동산 좀 관리 좀 해주세요 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관리업체가 세상에 팔아버려. 이상하네요? 부동산 좀 관리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세상에 내 상식과 다르게 부동산을 팔아버려 관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게 가능한 게 자산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지금 파는 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있고 재투자,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가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더라. 요게 자산관리예요. 자산관리. 자, 정리. 자산관리는 항상 당신의 자산을 맡겨주세요. 그러면 자산을 불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요. 이런 거야. 그래서 항상 요게 나오는 거예요. 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다 금융이잖아요. 금융,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산관리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요거 기출 중에 뭐만 하나 보냐 그러면 자, 2번째 박스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시설의 운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유지, 운영,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시설 관리겠죠. 이해했고. 자, 2번 시설관리는 시설의 사용자나 기업의 땡땡 뭐에 의해서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관리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다. 소극적 관리. 그 다음에 3번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관리? 자산관리 이렇게 해줘요. 자산관리.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주제는 뭐가 있습니까? 관리 방식. 이쪽을 봤더니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내용은 심플해요. 자, 그럼 이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 방식에는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 전문업체 위탁하는 위탁관리, 이 둘이 혼합된 혼합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질문. 저 세 가지 관리 중에 항상 학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셋 중에 한번 찍어봐요. 상식적으로. 자, 우리가 중개 관리 대신에 이렇게 중개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중개를 할 때 일반인들이 직접 중개할 수도 있고, 우리 중개업자 전문가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맡겨서 중개할 수도 있고, 반은 자기가, 반은 중개업자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론에서는 뭐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개라고 하겠어요? 잘 봐봐. 지금 누구 입장이에요? 지금 공인중개사 중개론이야. 중개론에서 아니 주인이 직접 중개할 수도 있고, 전문업자인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서 중개할 수도 있고, 혼합할 수도 있는데 중개론에서는 뭐가 제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하겠어요? 아니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게 이게 제일 포인트겠죠. 이게. 그러니까 관리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합리적인 관리는 그렇죠.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는 관리입니다. 이미 결론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뭐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관리 말고 나머지 것들의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에? 즉 자가관리의 장단점, 혼합관리의 장단점 얘는 안 나와. 무조건 결론은 얘니까. 결론은. 자, 그런데 자가관리는 항상 뭐가 잘 나옵니까? 장점 4가지 안 나오면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장점 4가지.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놈이요. 기밀 보안. 기밀 보안. 관리에서 기밀과 보안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가관리입니다. 이거. 에? 그리고 나머지 4개 아주 잘 나와요. 자, 한 번씩 암기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가관리는 항상 건물의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건데,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시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뭐 그럴듯해. 의사가 신속합니다. 업무 처리가 종합적입니다. 그럴듯해. 딱 가는데 이제 혼자서 복습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자가관리는 건물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건데 강력한 지시 통제가 있어? 지가 지한테 지시하고 통제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 이게 혼자서 공부하면 이제. 자, 자가관리는 건물 주인이 직접 혼자서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야. 자신의 책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같은데 우리가 저 시내에 조그마한 건물들이 있어요. 4, 5층짜리. 4, 5층짜리. 그러면 이런 건물 등은 일단 누가 관리하겠어요? 적은 부동산이니까 전문 관리업체에 전부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누구 정도를 뽑냐? 주차 관리인 등을 뽑아요. 대부분 주차 관리인이 주인 친척 양반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차 관리인 하시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파악 왔어요.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여기는 뭐라고 말도 못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자가관리예요. 즉 건물의 주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그렇죠. 관리인들을 둘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내 주차 관리인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가관리예요. 아무튼 주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강력한 지시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업무가 종합적이고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네 가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이게 결론이니까 다 좋은 소리만 나온단 말이에요.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전문적이다, 계획관리다, 이런 거 시험에 안 틀려요. 자, 문제는 혼합관리. 자, 혼합관리는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 단점이에요. 단점. 요 놈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옵니다. 관리의 책임 소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불분명하다.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자, 자가관리는 책임이 소유자가 직접 책임지고 위탁관리는 전문업체가 책임을 지는데 이 둘은 혼합관리는 둘이 동시에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고가 터지면 누구의 책임인지 그 소재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아주 잘 나와요. 열대 번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자가에서 위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이런 소규모의 단독주택 중심이면 누가 관리하겠어요? 주인이 직접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가관리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건물이 대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결과물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형 건물은 시설물도 커요. 그러니까 결국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업체에 뭐 하고 있어요? 위탁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있어요. 중간 단계. 자, 대부분 요 4층에서 5층짜리 이런 뭐 상가 건물 또는 뭐 주택 건물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건물들은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건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자가를 원칙으로 해요. 자가 관리를.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 이런 걸 전문 업체를 써요. 대표적인 게 뭐냐? 뭔가 보안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세콤 쓴다고. 이런 것들이야. 혼합 관리가 세콤. 그 다음에 뭔가 건물의 외벽이 좀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청소 박사 이런 거 불려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세스코한테 맡기고. 이런 것들이 혼합관리다 이런 거야. 일부는 자가, 일부는 전문업체 위탁.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잘 나오는 거야. 자가에서 위탁으로 쭉 이행하고 있는데 그 과도기, 즉 중간 단계죠. 그 중간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말고는 일반적으로 다 요 방식이죠. 아파트는 전부 위탁하는 거지만 대부분 요 방식이죠. 혼합관리. 그리고 혼합관리의 단점은 뭐다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끝. 자, 그럼 또 암기야. 아이고, 요거 해야지. 선생님 요걸 빼버렸네. 자, 우리 109페이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박스,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자, 1번 굵은 것만 한번 읽어보죠. 지휘 통제력이 강하다. 자가, 지휘 통제력이 강하다. 2번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다. 자가.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운영된다. 자가. 4번 기밀 보안의 측면에 유리하다. 자가. 이렇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혼합. 이렇게 키워드 형식으로 시험에 출제된다는 거죠. 됐다. 자, 그럼 다시 다음 주도 이 형식이니까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항상 강의에 참여해 주세요. 자, 관리에 9가지인데 이 중에 전부 다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요건 따로 뗀다 그랬어요. 요건 따로. 요건. 자,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그럼 여기서 하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혼합.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가, 업무가 종합적이고 신속하다.
차가 이렇게만 찾아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여기서 함정이 와요.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게 시설관리인데, 시설관리는 첫 번째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니까 기술적 관리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는 닉네임이 하나가 더 있어. 알아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세요 라는 요구로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소극적 관리.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요걸. 여기가 항상 기술적 관리의 3개, 경제적 관리의 하나. 요게 떠올라야 돼요. 그럼 해보자고요. 요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제적 관리로 자주 실수하는 게 인력 관리, 인사, 노무, 딱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가 3개인데, 토지, 건물, 토지 플러스 건물인데, 자, 토지에서는 항상 경계, 측량 기술. 그 다음에 위생, 관리, 보안, 관리. 그러면 뒤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위생, 시설, 보안, 시설 관리. 이게 기술. 그 다음에 뭐의 개선이에요. 뭐의 개선. 기능의 개선이다. 외형의 개선이다. 뭐의 개선이야. 뭐의 개선이냐고. 부지의 개선이란 말이야. 부지의 개선. 정확히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이고, 줄여서 부지의 개선. 부지의 개선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지, 포장시설, 배수시설,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 딱 요게 기본 중에 그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90%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자, 그럼 어디로 갑니까? 마케팅 간다. 마케팅. 마케팅은 우리가 오늘 암기하는 것 중에 가장 짧다. 자, 마케팅에도 일단 시작부터 뭐예요? 뭔가 줄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참 눈도장을 찍느냐는 거예요. 자, 보죠. 마케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마케팅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행동을 말해요. 마케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은 모든 행동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이 다 마케팅 활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항상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활동인데, 자, 수익 극대화 활동인데, 전통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3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게 요 3가지예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크게 3가지. 자, 시장 점유는 시장을 보다 뭐 하겠다는 거야?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수익이 극대화 되겠죠.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수익이 극대화 되겠죠. 근데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 이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에요. 관계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익의 극대화 전략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사례를 다 아울릴 수 있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 대표적인 게 우리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이에요. 이동통신. 자,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시작할 때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SK, KT, LG, U+,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항상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켰냐 그러면, 이동통신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이동통신은 누가 갖고 다녔어요? 막 벽돌 이동통신. 막 20년 전에. 기억나시잖아요. 누가 일반인이 휴대전화를 갖고 다녀요. 비싸. 대부분 성인,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필수품으로 갖고 다녔죠. 근데 점점 대학생들이, 그렇죠, 필수품으로 가지고, 점점 중고등학교, 이제는 초등학교, 요새는 가끔씩 산책 가면 뽀삐 등에
우리 애완동물 뽀삐 등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 그 뭔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까지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는 항상 기업들은 이 늘어난 시장을 어떻게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이냐. 늘어난 시장을. 그리고 늘어난 시장을 누가 먼저 보다 많이 점유할 것이냐. 이게 경쟁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해요.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 그렇죠. 누가 늘어난 시장을 누가 더 빨리 선점할 것이냐. 어떻게 보다 많이 점유할 것이냐.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SK가 거의 뭐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더 이상 이동통신 시장이 더 성장을 안 해요. 이제 뭐 뽀삐까지 다 차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대돼야 뭔가 시장을 뭔가 선점하거나 점유하는 건데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정체되니까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KT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SK와 LG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야, 우리 회사로 말이야 이렇게 번호 이동을 하면 말이야 우리가 보조금을 30만 원씩 줄게. 이게 무슨 전략이야? 이제 시장을 보다 많이 확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죠. 잘려 있지만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고객을 이제 뺏어오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고객을. 그런데 문제는 고객을 이렇게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경험상 2주 뒤에 SK가 또 대대적으로 문자를 보내. 그렇죠. 야, 다시 이렇게 넘어오면 말이야 보조금 30만 원에다가 야, 커피 쿠폰도 2개나 내가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을 요새는 많이 쓰는데 고객을 뺏어오는 건 쉬운데 내가 고객을 뺏어오면 나의 고객도 다시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이구. 뺏길 수. 그래서 항상 고객을 뺏어온 다음에 이 고객과 지속적인 나의 고객으로 관계를 맺어야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흐름이 항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을 보다 점유할 방법이 없으면 이제 어떤 방법을 써요?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을 써요. 그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고 그리고 고객을 뺏어오면 내 것도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근데 최근에 우리 시험에 요새 잘 나오는 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공급자, 소비자, 상호작용. 자,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라고 최근에 무려 3번이 나왔어요. 3번. 그러니까 얘는 읽는 게 아니라 지문을 쭉 읽다 보니까 야, 공급자가 중요하게 생각해. 공급자가 중시하는 마케팅이야. 그러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장 점유예요. 왜? 기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수예요?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해야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1번이 시장 점유예요. 기업은. 이게 기업 또는 공급자가 강조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럼 무조건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자, 그 다음에 고객 점유는 고객을 뺏어오는 건데 고객을 뺏어오려면 고객을 잘 알아야 돼요. 고객을 몰라야 돼요. 고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되는 소비자의 행동이 강조된다. 소비자의 심리가 강조된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가야 돼?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왜? 고객을 뺏어오려면 소비자의 행동, 소비자의 심리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나오면 이게 관계예요.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관계 마케팅.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전략.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시장 점유. 소비자의 행동, 소비자의 심리가 강조된다. 소비자의 행동, 소비자의 심리가 강조된다. 소비자를 뺏어오려고. 자,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90%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벌써 끝났어요. 마케팅은. 다행히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에 크게 세부 전략이 있어요. 이게 큰 전략이고 시장을 점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세부 전략이 STP, 4P, STP, 4P, STP, 4P. 이 STP 전략은 우리 저기 젊은 애들 저기 면접 시험 보면 항상 단골로 물어보는 전략입니다. STP. 그럼 STP가 뭐냐? 네, 보시자고. 자, S는 시장을 세분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segmen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 콩글리시로도 왠지 세분하면 S 같아요. 시장 세분, 시장 세분. 그리고 T는 타켓, 목표 시장을 설정한다는 거야. 목표 시장. 그리고 P는 포지셔닝이죠. 요놈이 단골이에요, 요놈이. 포지셔닝.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뭐 하려고요? 마케팅이니까 뭘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런데 공급자, 자 여기 LG 기업이 있어요. LG전자. LG전자라는 이 공급자는 항상 어떤 마케팅이 가장 먼저요? 시장 점유예요.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이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는 시장 점유 마케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세부 전략이 두 개가 있어요. STP, 4P란 말이에요. STP, 4P. 그러면 STP가 뭡니까? 그러면 LG가 가전제품 시장을 일단 무조건 쪼개요. 이렇게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이렇게 쪼개요. 이게 시장 세분화예요. 근데 포인트는 야, 뭐 하려고 시장을 이렇게 쪼개냐는 거야. LG는요. 모든 가전제품의 시장에서 자신이 다 1등 할 수는 없을 거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쪼갠 이유는 이 쪼갠 시장에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을 타켓으로 정하기 위해서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요. 일단 시장을 쪼갭니다. 쪼개. 알겠어? 그리고 이 세분된 시장에서 항상 가장 자신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타겟팅이에요. 타겟팅. 자, 그런데 문제는 타겟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타겟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타겟, 이 목표 시장에서 기존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 1등 하겠어요? 삼성이라든지 다른 경쟁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포지셔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포지셔닝 하면 이게 뭔가 영어로 나왔으니까 뭔가 번역을 해줘야 돼요. 이게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포지셔닝은 이렇게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겟팅 하면 소리 나는 대로 읽지 않아요. 타겟팅 이렇게 목표 시장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는데 포지셔닝만큼은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포지셔닝 이게 이렇게 그냥 잘 나온다 이런 말이게. 그럼 왜 야 소리 나는 대로 왜 읽고 자빠져 있냐 이런 거예요. 즉 이 포지셔닝이라는 이 영어가 우리나라에 한마디로 정의되는 게 없어요. 왜? 너무나 다양한 것을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을 그냥 우리 학자들은 그냥 포지셔닝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는 관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딱 한 가지로 정의가 안 내려지니까. 그럼 왜 이게 한마디로 정의가 안 내리는지 이런 거예요. 시장을 쪼개고 목표를 딱 설정하고 목표에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전부가 포지셔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된 말로 항상 1등을 하기 위한 아둥바둥 요 정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둥바둥. 요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지셔닝이 아둥바둥 하는 건데 1등을 하려고 다행히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가 요 두 개예요.
요 두 글자. 그러니까 네 글자로 읽으면 포지셔닝이야. 세 글자로 바꿔 읽으면 차별화라고 자주 나온다 이런 말이야. 즉 1등을 하기 위한 나만의 차별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두 글자로 바뀌면 위치의 설정이 위치 요놈이 어떻게 보면 직역한 거야. 우리가 포지션 하면 위치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 야구 경기 같은 데서 야구에서 저 선수의 포지션이 뭐냐 그러면 뭐 1루수냐 2루수냐 외야수냐 뭐 이렇게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의 설정, 그 해석을 이런 거야. 목표 시장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둥바둥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네 글자로 포지셔닝이라 그래요. 세 글자로는 나만의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두 글자로는 나의 위치를 다시 정한다 이런 거예요. 위치를 다시 설정합니다. 요놈이 입이 안 붙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두 문자도 딱 포차 위치 이렇게 포장마차 위치라고 포지션 나오면 포지션? 위치인데? 무슨 위치? 포차 위치라니까. 포장마차 위치라니까. 그래서 포지션이 차별화 위치. 그러나 얘는 눈에 자주 봐야 돼요. 포차 위치라고 그냥 쉽게 암기하지 마시고 포지션 나오면 일단 위치야. 포지션이 차별화.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다. 요 차별화를 해야만 뭔가 내가 삼성을 이기고 LG가 1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차별화를 하는 방법에 네 가지가 있다고. 차별화를 하는 방법에. 그걸 우리는 사피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차별화하는 방법에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피예요. 자, 일단 요 사피는요. 시험에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박스에다가 5만 자까지 걸 한 8개 줬어요. 그리고 이 중에 우리 마케팅의 사피 전략에 있는 사피를 찾으세요. 이게 작년 기출이에요. 여기는 두 문자 따서 암기해야 돼. 그러면 제품, 가격, 유통경로, 촉진. 그러면 제가 누구야? 촉세요? 제가 유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유진입니다. 촉새? 그거 좋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아무거나 아무튼 암기만 해주셔. 제가 유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흐름 따집니다. 흐름이 이래요. 항상 시장 정의 마케팅은 시장을 쪼갠다. S. 뭐 하려고 쪼개니? 목표를 설정하려고. 목표. 그래서 목표 타겟팅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이 타겟팅에서 내가 이기려면 나만의 뭔가 아둥바둥을 해야 된다. 그 아둥바둥을 영어로 포지셔닝. 세 글자로 차별화. 두 글자로 위치의 설정.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야. 위치. 근데 요 차별화로 하자는 말이에요. 차별화. 자,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하려면 어떤 걸 차별화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게 바로 제가 유진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유진. 그래서 첫 번째가 제품 차별화, 가격 차별화, 유통 경로 차별화, 그 다음에 촉진, 그리고 프로모션 이런 거야. 자, 근데 요새 저기 제품을 보시면 원래 프로덕트예요. 근데 이게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R자가 빠져 있죠.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까톡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옵니다. 야, R자가 빠져 있어. 이렇게. 제가 잘못했어요. 자, 그리고 가격은 프라이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P가 하나 있죠. P, price.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낯서니까 이런 것들은 좀 눈도장을 찍어 주셔야 돼요. 유통 경로 우리가 place 이렇게 불러요. place. place에도 P가 들어가 있고 place 유통 경로. 자, 그 다음에 촉진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promotion. 이건 기업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거죠. promotion. 자, 우리 저기 이런 거죠. 올해를 딱 되면
팀장이 팀원들 딱 모아놓고 자, 우리 이번 달 프로모션 좀 합시다. 이번 달 프로모션 좀 합시다. 아주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면 프로모션 그러면 촉진이에요. 근데 촉진은 우리가 낯설어. 우리가 네 글자로 쓰면 판매 촉진이고 두 글자로 줄이면 판촉. 이게 더 익숙하죠. 판매 촉진 줄여서 판촉. 그러니까 뭔가 판매 촉진하자는 게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 자, 우리도 이제 점점 암기를 해서 뭘 프로모션 해야 돼. 우리는 암기해서 뭘 프로모션 해야 되냐고. 점수를 프로모션. 그러니까 점수를 프로모션 촉진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네 가지 P인데 일단 유통 경로가 낯서니까 플레이스 정도 기억을 좀 하시고 촉진, 프로모션 자주 써보시고. 자,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나오니? 일반 재화에 대한 차별화 전략은 대단히 다양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제품의 차별화라고 설명되는 게, 자, 보안 설비를 디지털화합니다. 이미 다 돼 있어. 그렇죠. 이런 게 차별화예요. 그다음에 지상 주차장을 지화했습니다. 이런 게 아파트의 새로운 차별화예요. 이런 게 제품 차별화예요. 자, 그다음에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설계. 우리 한때 유행했죠. 2배이냐, 3배이냐, 4배이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적용되고 있는 차별화 전략이잖아요. 이제 모든 아파트가 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 실개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환경을 강조하는 차별화. 이런 것들이 제품을 차별화시킨 거예요. 제품을. 그 다음에 가격 차별화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일단은 나중에. 유통 경로 겁나 잘 나와요. 왜 유통 경로가 겁나 잘 나옵니까? 동사는요, 유통 경로가 어마무시하게 다양해요. 유통 경로가. 근데 부동산의 유통 경로는 없어요. 왜? 부동산은 들고 못 다닌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30년 동안 나온 게 이 세 가지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첫 번째 암기사예요. 직접 판매할 것이냐, 분양 대행사를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중개업소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게 유통 경로예요. 그러니까 직접 팔 것이냐, 대행사를 통해 팔 것이냐, 중개업소를 통해서 유통시킬 것이냐, 이거죠. 다 들으면, 강의 다 들으면 뭐 다 그럴듯해. 이해 안 가는 게 어딨어요 지금까지. 자, 문제는 이해는 되는데 점수가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점수가. 이게 점수가 연결되려면 뭐가 탁 돼야 되냐. 지문을 쭉 읽다가 이게 탁 보여. 마케팅에서 분양 대행사를 써. 그럼 머릿속에서 컴퓨터가 짝짝이 돌아가면서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중에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시장 점유 마케팅은 다시 STP, 4P가 있는데, 분양 대행사 나오면 세 번째 P 뭐예요? 유통 경로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구나. 이게 떠야 시험장에 다. 이해하셨다? 이건 이해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럴듯해. 이거 갖고는 점수가 안 오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부터는 정말 암기를 해야만 점수가 올라와요. 분양 대행사 나오면 유통 경로야,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이렇게 나와야 빨리 이렇게 찾고, 그래야 시간이 남으니까 민법도 풀고 이런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눈도장을 자주 찍어 주셔야 된다.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근데 촉진, 프로모션. 자, 우리가 흔히 판매를 프로모션,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인 게 광고, 홍보, 인적 판매.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놈이다. 사은품, 경품. 우리가 백화점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촉진, 프로모션 방법이 사은품, 경품. 사은품, 경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백화점에 가서 좀 배웠으면 좀 써먹어야죠. 백화점에서 사은품 주면 아이고 이번 달 프로모션인가요? 이렇게 한 번씩 해봐. 우리 직원분에게, 관리자 직원분에게 이번 달 프로모션인가요? 그러면 예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입력이 탁 되는 거야. 아, 사은품, 경품 이런 게 사피 중에 프로모션. 그리고 또 가면서 뭐 하나 물어봐요. 아무 매장이나 들어가서 사장님 오늘은 환원이율이 어떠십니까? 봐봐, 일주일만 안 써도 낯설어 버리자는 말이에요. 환원이율.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렇게 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써보셔야 돼. 자, 그러면 마케팅 끝. 자, 요거 암기. 요거 하고 또 10분 쉬자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마케팅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근데 크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큰 전략이 세 가지예요.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다. 시장 점유.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다. 고객 점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관계 마케팅. 자, 그런데 시장 점유 마케팅에는 STP, 4P가 있는데 항상 흐름이 무조건 시장을 쪼갠다. 뭐 하려고? 심심해서 시장을 쪼갠다. 뭐 하려고? 요노 목표, 타켓을 정하려고요. 이렇게 목표. 그리고 목표 시장을 딱 정하면 목표 시장에서 내가 1등을 하려면 뭔가 아둥바둥 해줘야 돼요. 그 아둥바둥을 네 글자로 포지셔닝, 세 글자로 차별화, 두 글자로 위치. 암기는 위치는 위치인데 포장마차 포차 위치라고. 포차 위치. 그 다음에 요 차별화를 하는 방법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뭔가요? 그러면 제가 유진입니다. 제가 유진. 제품, 가격, 유통 경로, 촉진. 제가 유진. 이렇게.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1달러. 여기까지. 자, 10분 쉬겠습니다. 자, 제가 좀 반복 좀 하려고 제가 부지런히 좀 빨리 하고 있어요, 오늘. 좀 반복해야만 남는 거니까.